자, 갑시다. 이모군란 보겠습니다. 원인은 이미 다 말씀드렸고 아까 큰 틀은 다 설명했으니까 구체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수를 잡아야죠. 이모군란 원인은 개화와 보수의 대립이다. 이때 말하는 보수는 뭐야? 위정척사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입니다. 자, 이때 말하는 정부는 그냥 정부라고 하지 말고 어떤 정부지? 민시정부다. 그럼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지. 민시는 처음에는 개화였잖아. 근데 갑신정부를 하다 보면 어때요? 개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도대체 민시는 뭐야? 정체가.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정치는요. 자기 어떤 철학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뭐라고요? 권력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거야. 자, 그럼 민시가 권력 잡을 때 상황을 딱 보라고. 누가 권력 잡았어? 우리나라 위정척사의 두목이 누구야? 대원군을 몰아낸 거지. 그래서 얘기했잖아. 민시는 어떻게 한다? anything but 대원군. 대원군의 모든 걸 부정하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자기 세력을 기를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개화인 거야. 그래서 개화 쪽으로 일단 어때요? 방향을 잡은 건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화 쪽이야. 근데 개화하다 보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반발한 게 뭐라고요? 이모군란이야. 더구나 우린 알고 있잖아. 이모군란 때 누구의 간섭으로 실패를 끝나? 청나라 간섭으로 실패를 끝나지. 그러면 이모군란이면 청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커지겠지. 그때 청나라가 무슨 운동 중이었어? 양무운동 중이었잖아. 그럼 점진이야 온건이야? 점진, 온건이지. 같은 말이구나. 천천히 가는 거 아니라 급진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민시는 어때? 청나라 덕에 다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청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청나라 편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권력 때문에 그런 거야. 반면에 처음에 출발은 개화로 같이 출발했지만 일본의 메이주신을 모델로 하는 김옥균 같은 급진 애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아니 세상이란 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너도 변해왔고 나도 변해온 거 아니야. 그건 뭐야? 서서히 바꾸자는 얘기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바꾸지 말자는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바꿀 거면 한 방에 원샷으로 바꾸자. 누구 본받아서? 일본 메이주신 본받아서. 이게 무슨 개화파야? 급진 개화파야. 명심해야 돼. 민시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 민시가 친일파인가요? 친청파인가요? 친노파인가요?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민시는 이때는 뭐야? 친청이었잖아. 하지만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 친노로 바뀌잖아. 그러다 어떻게 일본에게 죽는 거잖아. 아니 처음에는 친일 아니었나? 강화도 지역할 때는. 그렇잖아. 친일에서 친일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일본을 끌어들인 건 민시 정권이야. 근데 어때요? 친청이 됐다가 또 뭐야? 친노가 됐다가. 그리고 그때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시에게 어떤 일관성을 기대하면 안 돼. 일관성이 없다고. 아니 일관성이 있다니까. 그 일관성 뭐라고? 자기 권력 유지야. 자기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는 게 민시다. 근데 좀 민시가 특별히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네. 자, 경제혼란, 쌀, 콩, 득, 곡물의 유출로 곡물값이 상승합니다. 기억나죠? 일본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 했어? 곡식이었어. 쌀. 그뿐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안 나와서 그런데 논문 같은 거 읽어보면 더 무시무시해요. 1882년 봄에 엄청난 가뭄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가뭄이면 이항법을 모내기를 못한 논이 많았겠지. 그럼 그에 가리 되면 어떡할까? 쌀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많지. 쌀이 귀해지니까. 그러면 상인들이 어떡할까? 쌀을 매점 매석해놓은 거야. 그 쌀을 잘 안 푸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안 그래도 어때요? 쌀이 부족한, 일본 애들이 막 가져가고 하니까 부족한데 매점 매석까지 하니까 더 쌀값이 계속 올라가겠지. 그럼 어때요? 도시 빈민들은 어때? 이건 그냥 생존권 자체가 위협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안 나오고 하지만 논문 같은 데 보면 이모군란 이후에 권력 잡은 흥선대원 군이 시전상인 잡아다가 100명 목을 잘라요. 매점 매석했다고.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어느 큰 사건들, 정치적 사건들 뒤에 보면 경제적 배경이 거의 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쌀, 콩 등 곡물 유출로 곡물값이 상승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고요. 90군데 차별돼요. 별기군 신식군대 우대와 90군대 차별돼요. 13개월치 금료가 밀린다고 그랬어요. 봉기의 시작. 90군대가 민시정부의 고관을 습격합니다. 쓰세요. 누구야? 사료에서는 이름이 나오잖아. 누구야? 민, 겸호. 그리고 김보현인데
얘가 뭐라고? 선해청. 선해청의 최고 책임자 뭐라고? 당상이. 자, 기억나요? 선해청. 뭐 언제 나왔어? 선해청. 광해군 무슨 법 할 때? 대동법 할 때 선해청 나왔잖아요. 기억나죠? 그리고 균역법 실시할 때 균역청이 있었다 그랬지. 균역청도 어떻게 한다고? 선해청에 흡수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마어마하지. 영정법으로 1개월당 뭐야? 4도에서 6도밖에 안 걷는데 대동법은 뭐야? 1개월당 12도를 걷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야? 균역청까지 하면 1개월당 2도에 뭐까지 걷어요? 결자까지 걷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보다 호조보다 이게 훨씬 더 어때요? 큰 재정 담당 기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교모가 민시의 양오빠거든. 뭘 시키는 거야? 선해청 당상을 시키는 거고. 그럼 김보현은 뭐냐? 전직이야. 전 선해청 당상이고 민교모는 현 당상이야. 어때요? 빡치겠죠? 얘들 죽이는 겁니다. 일본인 교관 누구라고? 사료로 나온다 그랬잖아. 뭐야? 호리모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제 딱 보고 이게 누군지를 알고 어느 상황인지 알면 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이때 누가 합세한다? 도시 빈민층도 합세하고요. 창덕궁으로 난입하여 선해청 당상 민겸호와 김보현을 죽입니다. 그리고 민씨 정권은 붕괴됩니다. 자, 90군데가 화가 나서 빡이 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민겸호, 김보현 집으로 갔는데 애들이 튀어버린 거야. 어디가 제일 안전해서 궁궐이 제일 안전하겠지. 그래서 궁궐로 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 길에서 호리모토를 만난 거지. 로드킬 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한다? 그럼 일본을 끌어들이는 게 누구야?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일본 공사가 돼요? 달려가는 거지. 여러분 일본 공사하면 어떡할까? 내가 대일본 제국 공사 이러고 나오겠어? 우울증 있어요? 도망쳐야 되겠죠. 도망치는데 기밀 문서 이런 거 들고 도망칠 여유가 없었거든. 다 불질러버리고 도망을 친 거야. 어때요? 인간도 동물 아닙니까? 피를 받죠. 불을 받죠.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과격한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이 모든 건 일본을 끌어들인 게 누구냐? 민시다 이러고 어떡한다? 궁궐로 달려가자 이렇게 하랬지. 이때 왕신리 쪽에 있던 도시 빈민들도 함께해요 그러고 합세해서 가는 거야. 자, 여기서 학계설은 두 가지야. 이 모든 걸 대원군이 처음부터 면밀하게 주도했다는 썰 1. 2번 썰은 아니다. 이 이모군란 자체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건데 대원군 세력이 어느 순간에 합세했을 거다. 더 증폭했을 거다. 전 개인적으로 2번 썰이야.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만들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어때요? 사람들, 그러니까 대원군의 신복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이 평소에는 댓글 작업하고 있었겠지. 이게 나라냐 막 이러고 아우 나는 99년인데 배고파면 못 살겠다 막 이러고 미투 막 이러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있었겠지. 얘기했잖아. 대원군하고 민시의 싸움은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기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탄 돌리기 하는 싸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은 제2기를 당연히 꿈꾸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면 민시를 몰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 근데 이런 일이 딱 터지니까 대원군 신복들이 어떨까? 끼어들겠지. 끼어들면서 어때요? 과격하게 소리지고 지들이 묻고 지들이 답하는 거지. 누가 일본을 끌어들였습니까? 막 이러면 어떡할까? 민시입니다. 막 이러고 어떡할까요? 죽이자. 어디 있니? 궁궐해요. 그리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흥분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나가보면 나중에 갈 일이 없겠구나.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집회 시위 이런 것도요. 처음에 이렇게 할 때하고 현장에 막상 나와가지고 경찰하고 한번 싸우고 막 최루탄 쏘고 막 이러면요. 훨씬 더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어때요? 쉽지 않은 거거든 현장에서. 그래서 가는 거야. 이제 도시 빈민까지 갔단 말이야. 네가 민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러고 나오니? 이건 다음 주에 나올 거야, 그치? 도망치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홍장군 홍계이가 이제 궁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도망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장원 거쳐가지고 민시의 외갓집 충주까지 이게, 충주까지 이게 딱 도망을 가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대원군 어떻게 한다? 모든 걸 준비 다 끝났지. 애들이 카톡으로 막 준비 끝났습니다. 뭐 이러고 어떡해요? 애들이 뭐랄까? 이 모든 걸 해결할 건 누구밖에 없어. 대원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대원군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자 그러겠지. 애들이 야 막 그러고 대원군 집으로 가는 거야. 대원군 어때? 샤워하고 옷 다 갈아입고 있다가 뭐 나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인생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러거든. 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좀 봉사하니? 그지?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큰 봉사 같은데 어쨌거나 이래서 궁궐 오는 거야. 그래서 만 1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나는 거야. 고종 입장에서 어떡한다?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어. 아빠 생일날 되면 4시 같은 애들 보내가 선물은 보냈는데 직접 본 적은 없었다고.
보기 싫었으니까. 뭐라고 했을까, 고종이? 롱타임 노시마 이렇게 했죠.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모든 명령은 아빠한테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모든 걸 뭐 이전으로? 강화도 조약 이전으로. 갑시다. 대원군의 재집권,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이야. 정부의 개화 정책은 중단되고 오군영은 다시 부활하고 통리기마음은 폐지됩니다. 그러나 민씨정권의 요구로 청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어떻게? 민씨는 대원군 무서운 오빠야. 대원군이 권력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 민씨 잡아들이라는 거지. 민씨를 잡아들여야 민씨가 도망가고 없잖아. 그래서 대원군이 어떻게 한다? 못 잡았잖아. 장례를 치러버린다 그랬어. 정말 무섭지. 시체가 없는데 장례를 치른다. 어떻게? 평소에 입던 옷가지를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러버린다. 장례를 치는 건 무슨 의미라고? 이것은 정치적인 사망 선고라고 했죠. 중전 자리는 오래 비워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다시 뽑겠다는 뜻이었고요. 그건 뭐야?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민씨에게 보내는 경고장이야. 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덤비지 마라. 앞으로 시아빠한테 덤비지 말고 그냥 죽은 듯이 살다가 그냥 가라. 이런 의미였어요. 하지만 민씨가 보통 여자가 아니지. 아까 청나라의 텐진에 김윤식 영선사를 보냈다 그랬잖아. 그쪽하고 연결이 닿아서 청나라 실권자, 양문도 실권자 리홍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강화도 조약 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았나요? 조선은 뭐라고요? 자주국이다. 정말 짜증나잖아. 어때요? 뭔가 구실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 군대를 보내서 어때요? 조선이 내 거라는 거 인정받고 싶은데 구실이 없었잖아. 근데 왕비가 도와달라 그래. 중전이. 구실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바로 군대 보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한테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로 잡아갑니다.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자기를 잡아갈 걸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납치돼 버린 거야. 그야말로. 그래서 3년간 청나라 텐진 보정부에서 납치 억류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는 다시 누구한테 권력을 넘겨주니까 민씨에게 다시 권력을 넘겨줍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 근데 전후 상황을 유추해보면 대원군은 강화도 조약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이모군란 전에 뭐가 있었다고? 조미수호 통상교와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고 이렇게 조선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원군은 어때? 얘는 가만 냅두면 어떡해? 다시 강화도 조약 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조미수호 통상교 파기 막 이러고. 그럼 이건 뭐 럭비공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통제가 잘 안 된다고 판단하고 좀 더 말랑말랑하고 자기들이 통제하기 좋아 보이는 민씨 쪽으로 힘을 실어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대원군은 납치돼 가는 겁니다. 그럼 민씨는 어떻게 해? 아니나 달라 청나라의 뜻대로 오빠 사랑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민씨 입장에서는. 자, 청군의 개입, 민씨 정권의 요구로 청이 군대를 파견했고요. 대원군 압송되고 민씨 정권 재집권, 친청 4대 정권 수립되게 됩니다. 자, 왼쪽 이모군란 일지 나와 있잖아. 자, 무형 군인들 급료 체불과 급여 양곡 변질의 격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13개월치 월급을 안 줬는데 군인들이 막 격분하니까 한 달치 월급을 어때요? 주기는 줬어. 줄 서서 받았겠지. 근데 집에 와서 이거 어때요? 끌러보니까 어때? 돌, 겨, 모래 잔뜩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취직해서 공무원 월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화장실 휴지 이런 거 잘라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두툼하게 이렇게 수고하셨어 이러고 주면 저 오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반발하겠지. 근데 반발하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 감옥에 가두고 처형한다. 이런 소문을 내는 거야. 이건 뭐 거의 뭐 이래도 가만히 있겠니?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지. 6월 9일 군인과 도시빈민, 선해청 책임자 민경문 집과 일본군 습격했고 6월 10일 고종 흥선대원군의 사퇴수를 맡기고 27일 청군 인천에 들어갔고 일본군도 인천에 옵니다. 상황 끝난 다음에 청나라 군대 흥선대원군을 중국으로 압송하면서 33일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끌려갑니다. 결과입니다. 고종의 친정체제 복귀. 민실파 중심의 친청 정권 수립되고요. 청의 내정하색 강화. 군사 외워야 돼. 조선의 청의 군대 상주합니다. 군사고문 위안스카이. 쓰세요. 나쁜 놈. 아니야. 진짜 나쁜 놈. 혹시 모르겠어요. 사료로 원세계라고 나올 수도 있어. 한자로 쓰면 원세계예요. 근데 발음을 뭐야? 위안스카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얘는 1858년생이니까 고종보다 6살이나 어린 놈이야. 그런데 이 나쁜 놈이 궁궐에 들어올 때 막 말 타고 들어온다 그랬잖아. 궁궐에는 임금의 안방과 같기 때문에 말 타고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얘만 말 타고. 왜? 지가 상국이라고. 완전 개쓰레기고. 그리고 제가 얘랑 빌붙은 칠한 놈들이 있을 거야. 얘들 전부 다 관리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해서 다 채용되고. 또 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막 여자들도 있었거든. 전부 다 겁탈해서 다 자기 척으로 만드는. 정말 쓰레기. 이 나쁜 놈이에요. 중국사에서 완전 쓰레기죠. 이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거 항의를 해야 되는데 민심 어때요? 항의를 못하는 거지.
청나라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걸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김옥균 같은 애들 어때요? 짜증나지? 이게 나라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린 무슨 국가가 아닌 것 같아. 자주국가가 아닌 것 같잖아. 지금 청나라의 속국인 것 같잖아. 그래서 이걸 현실을 인정하는 게 온건이고 현실을 인정 못하는 게 급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군영을 세우고 그 아래 사영을 설치한다. 어려운 말이야. 무슨 말이야? 중앙군이 원래는 5군영이었잖아. 근데 1881년 군제개혁으로 무위영과 장의영으로 개편되고 무위영 아래 별기군 둔다 그랬잖아. 근데 흥선대원군이 왔잖아. 다시 어때? 5군영을 부활했지.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위안스카이가 왔잖아. 우리나라 군사조직을 청나라식으로 또 개편하는 거야. 우리나라 군사조직을 청나라식으로 개편해서 친군영 이런 걸 세우는데요. 뭐 전후, 좌우영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조직은 뭐야? 청나라식으로 개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래에서 친군영을 세우고 그 아래 전영, 후영, 좌영, 우영을 설치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 690쪽 봐봐요. 같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690쪽에 11조 봐봐. 찾았어? 사영을 합하여 일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거는 누가 한 거야? 사영, 전, 후, 좌, 우, 영. 요건 누가 설치한 거야? 위안스카이가 청나라가 한 거지. 그럼 김옥균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겠지. 그래가지고 사형을 없애고 일령으로 한다. 군대 지휘권을 일원한다는 명분으로. 왜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정강에 군제 개편이 들어간지 알겠죠? 이 사형 자체가 누구가 한 거라고요? 위안스카이, 청나라가 한 거야.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죠? 다시 686쪽으로 와서 정치, 고문 나오죠, 그죠? 고문을 파견해서 내정과 외교 고문인데, 자, 청나라 사람 맞죠? 얘 이름 뭐야? 이름이 기분 나쁘죠? 마젠창, 그리고 마법사죠? 그리핀도르 출신의 멜렌도르프. 자, 멜렌도르프 씁니다. 독일 사람. 자. 독일 사람이라는 거 외워야 돼. 독일 중에서 우리 나쁜 놈 봤죠, 그죠? 독일군. 오페르트. 그 다음 뭐라고요? 멜렌도르프. 좀 이따 나옵니다. 새가슴도 있어. 부들러. 자, 독일입니다. 그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익혀두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멜렌도르프 너무 부르기가 힘들잖아. 이 사람이 실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 이 사람을 입에 회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멜렌도르프 이거 쉽지 않잖아. 당시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지어줘요. 목인더. 혹은 목참판.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목참판. 판서 말고 참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사료 보면 목참판, 목인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린 이런 식으로 이름 잘 지어줍니다. 히딩크도 봐봐. 히동구. 잘 만든다니까. 스코필드는 소코필 막 이러고 옛날에 그 프리즌 브레이크인가요? 예. 그 어린애들은 몰라요. 그죠? 이 정도 돼야 아는 거지. 소위는 잘 모를지도 몰라. 소위 이거 볼래나? 알면 안다고 소리 질러. 자. 그 다음에 경제는 자 중요하죠.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제. 출제 빈도는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제이 제일 많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제는 안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제를 모르면 공무원 될 생각을 접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고문이라 그랬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문이라는 게 요때만 오는 게 아니지. 뒤에 훗날에 봐봐요.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거 맺고 그때도 언제 와? 뭐가 와? 고문들이 오지. 재정에 누가 와? 메가타. 그치? 외교에 누구야? 스티븐스. 이런 애들 오잖아. 그래. 그건 누가 추천한 애들이야?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이지. 이건 뭐라고요? 청나라가 추천하는 고문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비교해서 낼 수 있으니까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조청상민 수무역장제는 너무 중요한 게 있다 보기로 하고요. 청나라에서의 통상 특권, 특권은 특별한 권리죠. 자, 재물포죠.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 그랬죠. 예, 이과생들 알 텐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물리생들 별명이 딱 하나예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그래서 재물포예요. 그래서 진짜
물리쌤들의 별명은 대부분 다 재물포다. 딱 느낌이 기분이 나쁘죠, 그죠? 예. 배상금 50만 원을 지불하고요. 일본의 사제단을 파견한다. 자, 배상금 나왔죠? 서울 공사관 보호라는 명봉으로 일본 경비병 상주 별표 7억 대.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상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모군란 와중에 누구 군대, 어느 나라 군대가 와 있어? 청나라 군대. 그리고 재물포 조약으로 누구도 일본 군대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 두 나라 군대가 어때요? 또 갈등하겠죠. 뭘까? 갑신정.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무슨 조약을 맺어? 텐진 조약을 맺어서 어떻게 하죠? 두 나라 군대가 뭐야? 그래, 동시에 철수한다. 두 나라 군대가, 양국 군대가 다 철수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군대를 보낼 때는 사전에 통과한다. 그래서 동시 파병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일본 상권 확대의 기회가 된다. 박용효 등 사제단에 가서 태극기가 처음 사용되기도 했다. 말씀드렸고요. 자, 수호조교 소격 중요합니다. 심리로 규정되었던 간행이정이 몇 리? 50리까지. 그리고 1년 후에는 양화진을 개잔한다. 뭐 이런 거. 2년 후에는 100리까지 확대된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뒤에 경제사 할 때 나오니까요. 자, 더 중요한 거 나왔죠. 개화파의 분화입니다.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에 대한 입장 차이로 급진과 온건이 갈등이 심화된다. 그 밑에 이제 통리기마문 개편, 요거 이제 7급이라든가 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데, 통리기마문은 흥선대원군이 어때요? 없앴잖아요. 이모군란 때 없앴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외아문과 내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아문, 내아문, 요렇게 개편된다는 것도 알면 좋고, 9급 수준에서는 이거 어때요?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갑니다. 재물포 조약 갑니다. 음력은 7월 17일. 음력 7월 17일 재물포 조약과 뭐 하냐? 같은 날이에요. 뭐? 조일 수호조규 소격. 조일 수호조규 소격. 같은 나라입니다. 그럼 조일 수호조규 소격 내용이 뭔지 궁금하면 500원? 어디 갔어? 714쪽 봐봐요. 714쪽에 보면 조일 수호조규 소격 날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찾았어요? 간행이정을, 강행이 아니다. 간행이다. 오타야. 간행이정을 원래 심리에서 몇 리로? 50리로. 그리고 1년 뒤에는 양화진을 개시한다. 1년 후에는, 그러니까 50리로 했다가 2년 후에는 다시 100리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양화진을 개시한다. 양화진을 열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야. 정치사가 아니라 경제사여서 다시 한번, 뒤에 가면 또 하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게 나으니까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자, 제1조 금일부터 20일 안에 조선국 흉노를 체포하고 괴수를 엄중히 취자해 중죄에 처한다. 이모군란의 주동자를 체포하라는 얘기죠. 50만 원, 5만 원을 내어서 해로당 일본 관에도 유종민 부상자에게 준다.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4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몇 조? 5조.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두고 경비한다.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그죠?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조선한 이래는 도대체 치안이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백주대낮에 아니 군인들이 남의 나라 공사관을 습격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맞아요. 생각해봐.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 가서 습격해서 불질러 버린다. 쉬운 일 아니죠. 일본 놈 여행객도 아니고 일본 그 군인을 어때요? 길가에서 로드킬 한다, 광화문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지.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음력은 8월 23일인데 고종실록에는 10월 17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재물포조약, 다른 말은 뭐야? 재물포조약과 같은 날 맺은 게 뭐라 했어? 조일 수호조규 소개하기 먼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것만 외우면 돼. 날짜 외우지 말고요. 날짜를 어떻게 배워? 장정이 첫머리에 이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데, 요거 외워야 돼. 속방을, 그래서 조선은 뭐야? 속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대등 국가가 일체 균점하는 예와는 다르다. 다른 나라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불평등 조약이야. 상무위원회 파견 및 양국 파원의 처우, 북양 대신과 조선국왕 위치를 대등하기. 말도 안 되지. 북양 대신 누가 미용장이야. 그러니까 청나라 일개 대신과 조선국왕이 뭐야? 대등하다고. 나쁜 놈들. 그 다음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어디를 보냐면 5를 봐.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 계잔무역, 물건 쌓아놓고 파는 걸 계잔이야.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 채파는 금하고
내지 재판과 유력, 돌아다니는 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지 재판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나라 상인이 청나라에서 물건 가져와서 파는 건 돼. 근데 우리나라 안동 가서 간고등을 사가지고 서울에서 팔고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뭐 하면 돼? 지방관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의 특권이 어때요? 보장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와서 장사할 수 있다고? 양화진까지 와서 장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야? 개항장 심리인에 이게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의 특권이 뭐라고요? 특별한 권리인데 그 특별한 권리는 뭐라고? 내지 통상권이에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상인의 특별한 권리 뭐라고요? 내지 통상권이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밑에 지도 보세요. 자, 난군이 어디야? 이모군란군이라는 얘기잖아. 동벼령, 훈련도감, 본영, 동벼령. 이게 어디냐면 오늘날 따지면 동대문 운동장 있는 그쪽이에요. 거기 가면 요새는 뭐 있어? 뭐 밀려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두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동네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민경모 집 털죠. 얘가 도망을 치죠. 어딜 도망가? 궁궐로 도망가서 어떻게 한다? 창덕궁 가서 때려 죽이고요. 일본 공사관 불 지르고요. 민신 어떻게 한다고요? 충주로 도망가고요. 뭐 그런 겁니다. 선해청 도봉소 사건은 선해청 남대문 쪽에 있었죠. 밑에 보시면 되고요. 읽어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오른쪽 날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재밌는 건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이모군란이야. 조선의 왕족들 살해됐다. 7월 23일 반란군이 서울의 주요 도로를 이제 7월 23일은 양력이야. 아, 미국 애들이 음력을 쓸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력이야 얘가. 음력은 6월이고. 서울의 주요 도로를 장악하고 궁궐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일본 공사는 공사관원들과 함께 탈출해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궁궐을 했으나 궁궐은 이미 반란군에 함락되었다. 서울은 현재 무정부 상태라고 알려왔다. 궁궐이 거하지 않는 왕족들 중 오직 왕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왕비는 살해당하다. 이 사료를 딱 주면 대부분의 학생들 이거 왕비가 살해당했다고. 뭐라고 푸는 거야? 을미사변이라고 푸는 거야. 이건 오보라고, 오보. 요즘 말로 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고. 왜? 민씨가 어떻게 했어? 죽은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민씨가요, 왕에게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부상 중에 정말 걸음걸이가 빠른 이용익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고종한테 주는 거야. 마침에 민씨가 편지를, 오빠 아니구나. 한 살 어리니까, 연하니까. 전하, 저 살아있어요. 라고 편지를 써서 주잖아. 이용익이 충주에서 아침 먹고 이 편지를 두고 점심 무렵에 와서 궁궐에 가서 임금한테 전달하고 국밥 한 그릇 먹고 있으면 임금이 또 답을 써줄 거 아니야. 그걸 들고 어때요? 저녁 무렵에는 다시 충주까지 가서 민씨에게 전달해줬대요. 정말 농담 아니죠? 말을 타는 게 아니고 걸어서. 인생 한 발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신임으로 나중에 탁지부 장관까지 됩니다. 탁지부는 요즘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이야. 장난 아니야. 이게 이용익이라는 사람이야. 실존 인물입니다. 예. 모르셔도 됩니다. 발의 중요성. 호나우두나 메시를 뛰어넘는 발입니다. 이 발은요. 어마어마한 발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까지 합시다. 다 설명 거의 다 됐으니까. 특별히 갈 데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갈 데도 많고 반겨주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제 이 국제 정세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기억나죠? 배경 중에 하나가 1884년부터 5년 사이에 대외적인 보면 이 청푸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 있다 했잖아요. 약 3,000명 있었는데 3,000명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절반을 뚝 잘라서 1,500명이 어떻게 한다? 이 전투에 투입이 되었으니 김옥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번이 찬스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더라도 청나라가 지금
간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일본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잘못하면 두 군데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 청나라 입장에서. 여기서 전쟁하고, 여기서 전쟁하고, 이 마시가고 있는 청나라가 그렇게 도발하기는 힘들 거다. 이런,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뇌피셜이라고 하지. 내 머릿속에 완벽하잖아. 그랬잖아. 누구야, 타이슨 형이.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뇌피셜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외적인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랬잖아. 재정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 네가 민시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재정난을? 네가 국가예요, 정부예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찍어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한다? 아까 그 마법사 있잖아. 그리핀도르 출신의 멜렌도르프. 돈을 찍어내려고 하면 이게 당오전, 당십전을 발행하라고 해요. 근데 김옥균이 보기가 한심한 짓이거든. 자영아, 둘이 똑같이 1851년생이니까 둘이 사석에서 맘먹지 않았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말도 안 되지. 어쨌거나. 이 자영아, 니네 시아빠가 불과 10여 년 전에 당백전 만들어가지고 경제가 파탄됐던 거 잊어버렸니? 그 6개월 만에 발행 중단됐잖아.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니? 하자. 민장이 뭐라 그래? 민씨가. 야, 지금 돈 없는 거 알잖아, 너도. 어떡할래? 또 막 분란 터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김옥균 뭐라 그래? 다른 나라들 보니까, 선진국들 보니까 당장 일시적인 재정 압박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차관을 빌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이게 가장 무리가 없는 방법 아니냐. 내가 일본 가서 돈을 빌려올게. 그러자 민씨가 뭐라 할까? 그래, 너는 빌려오고 멜렌드르프는 돈을 찍어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정말 민씨는 훌륭한 여자야.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김옥균이 일본으로 갔다고. 왜냐면 아까도 봤지만 김옥균을 봤지만 이미 여러 번 일본을 왕래했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이 있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먹고 싶은데 조선을 직접 먹는 것보다는 그러면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냐고. 김옥균 같은 일본과 친한 아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일본이 뒤에서 뭐 했어? 배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치 김옥균을 도와줄 것처럼 했다고. 그래서 김옥균은 빌리러 간 거지, 호기롭게. 당시로 어마어마한 큰 돈인 300만 원을 빌리러 간 거야.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 게 기억 안 나? 1907년 우리가 국제보사운동할 때 이게 1,300만 원, 이자까지 1,350만 원인데 그게 대한제국 1년 예산이었어요. 단순 비교하면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된다 내가 알지만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가 넘거든? 그럼 4분의 1만 잡아도 어때요? 100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럼 당시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걸 빌려달라고 같으면 일본에 됐죠. 쌩 까는 거지. 누구시더라. 이래가지고 어때요? 못 빌리고 그냥 돌아오게 된 거야. 못 빌리고 그냥 돌아가면 안 그래도 민씨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 세력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가면 탄압받을 게 뻔하잖아. 그래서 김옥균이 누굴 만나냐면 자기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간을 만나요. 후쿠자와 유키치는 참고로요, 일본에서 가장 고액권 10,000엔짜리, 우리 돈 한 10만 원쯤 되죠. 거기 초상화가 들어가 있냐. 이거 후쿠자와 유키치야. 놀라운 거 뭔지 알아?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32년 동안 왕을 했잖아. 근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구급 공무원도 한 적이 없어. 철저한 민간인이야. 근데 얘가 만든 학교가 게이오 의숙 뭐 이런 거야.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인재를 엄청나게 많이 길러내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일본이 근대화된데 가장 큰 인물이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일본 놈들이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액권의 초상화가 들어가는 거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놈을 만납니다. 그래서 김옥균의 생각이 이거야. 일본은 동양에서 서양의 영국과 같은 나라가 되고, 우리 조선은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되자. 일본은 섬나라니까 영국이 되고, 우린 대륙에 있으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돼서 똑같이 제국주의로 나가자 라는 생각. 이것도 뇌피셜이죠.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후쿠자 유키치한테 만났다고. 지금 돌아가면 저는 엄청 탄압받을 것 같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돌아가면 사고 칠 것 같습니다. 후쿠자 유키가 뭐라고 할까? 김상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이러고 어떻게? 우리 니pponi가 도와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냥 김옥균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버프를 받는 거지. 또 하나, 이때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그럼 김옥균 입장에서는 일본 공사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어때요? 일본 정부가 도와준다고 생각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근데 후쿠자 유키도 얘기했지만 관직을 한 적이 없잖아. 그냥 민간인인 거고 일본 공사가 도와준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사건이 터지니까 일본 외무성 판단은 달랐던 거지. 일본 외무성 상황에서 판단에서는 아직은 청나라와 정면 대결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지. 그러니까 또 얘들이 또 여기서 고립이 돼버린 거지. 어떡할까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무슨 차나? 3일차나라고 하는 거지.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중심으로 보면 돼요. 재정난. 당 오전 주자입니다. 누가? 멜렌도르프. 사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야? 민씨의 주장이고.
민씨의 주장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야? 온건개화파의 주장이라는 얘기야. 반면에 급진개화파는 일본에서 차관도의 김옥균, 급진이야. 친청세력 개화당 탄압. 이모군란 이후 민씨 정권의 요직을 차지한 친청세력은 그들의 반대하는 개화당을 탄압한다. 구체적으로 아까 봤잖아. 박영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한성판윤에서 광주 유스로 갔다가 또 어때요? 6개월 만에 잘리고. 기억나죠? 그죠? 그런 겁니다. 일본으로 차관 도입은 실패했죠. 누가? 김옥균. 청나라 군대 철수. 청이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전쟁 상태로 들어가서 조선이 주둔하고 있던 청군 일부가 철수합니다. 절반이 철수했죠. 일본 공사의 지원 약속. 조선 내에서 청의 세력을 배제할 좋은 기로 판단 일본 공사 이름이 닦여줘야 지원을 약속받고 정변을 구체화시킵니다. 충분히 배경 설명됐죠? 자, 이모군란 이후에 청이 내정해서 그 그림 하나가 정말 잘 보여주죠. 청나라가 뒤에서 조선을 뭐하고 있어? 간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읽어볼게요. 드린이 청국이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내다. 무릇 외교에 관한 일은 일체를 청국에 문의하라고 하였다. 드린이 우창칭 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삼천자제를 거니로 여기에 와 있으므로 매사에서 청나라를 배반해서 안 된다라고 했다. 이것들은 왕과 중정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중전의 말씀 가운데 청인이 이와 같이 교만하게 분함을 견뎌냈다. 흥선대원군이 나오면 나라는 반드시 얻을 것이다. 청인이 관인들이 말하기 무릇 차관 등의 이름은 우선 청구의 지를 받으며 양인들과의 지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간섭했다는 얘기고 자, 외무 관리들은 모두 그 멜렌도르프의 불임을 받고 있다. 내 미국 공사가 비록 외무아문으로 가서 일을 의논해도 모든 일을 끝내는 멜렌도르프가 결정해버린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어쩔 수 없이 멜렌도르프가 일을 의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말하는 멜렌도르프는 어느 나라가 보내느냐? 청나라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모군란 이후의 상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차관 도입 실패 나오죠? 나는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집권 4대당이 나를 비판하며 궁지에 뭐라 여기 중요한 말 집권 4대당이 자 4대당 수구당 그리고 4대당 반대가 뭐야? 독립당이지. 수구당 반대가 뭐야? 개화당이지. 자 외우셔야 돼. 특히 시험 문제는 뭐로 잘 나와? 요걸로 잘 나와. 요거 누가 네이밍한 걸까? 김옥균이 자기들이 독립당이고 개화당이라고 주장하겠지. 그러면서 민씨를 뭐라고? 4대당 수구당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민씨가 미쳤니? 우린 4대당이야요. 우린 수구꼴통당이야요. 그러겠냐고. 어떤 정치 집단도 지네가 4대당이다 수구당이라고 말하지 않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건전한 보수라고 말하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건전한 보수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전한 보수라고 우기잖아요? 마찬가지야. 이거는 김옥균이가 네이밍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당이고 니네는 이런 쓰레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셔야 되는데 하나 그럼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 그러면 김옥균은 갑신정변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두 가지였다는 걸 알 수 있지.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무슨 국가 건설? 자주국가 건설. 또 하나 일본의 메이주신 본받아서 근대국가 건설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잖아. 갑신정변의 역사적인 내가 뭐라 했어? 최초로 무슨 국가 건설?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계 운동이야. 왜 그래? 갑신정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최초로 무슨 국가? 근대 국가 건설이야. 자주국가란 말을 안 한다니까. 왜 말을 안 한다고요? 아니 자주국가 건설하겠다는 인간이 청나라 외세를 몰아내겠다는 인간이 얘는 누구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어? 일본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지. 일본은 외세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되지. 그래서 역사적 의라고 할 수 없고 의는 뭐라고요? 근대국가. 이때문에 근대국가, 개화당.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은 뭐야? 4대당 또는 수구당. 상대편 집권 4대당. 누굴 말하는 거야? 민실파. 집권 4대당이 나를 비판하면 궁지에 몰아낼 것이다. 어쨌든 우리 개화당이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우리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조선은 영구히 청나라에 속국될 수밖에 없다. 우리 당과 4대당. 이때 말하면 우리 당 뭐야? 독립당, 개화당 이런 거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봐봐. 83년 김옥균이 차관 교섭 실패 후 후쿠자와 유키자이 한 말이잖아. 밑에 갑신정변의 배경 또 나와있지. 갑신정 9월 각계조의 신이치가 부임지 조선에 왔다. 이때 중국과 프랑스 안남전. 안남이 뭐야? 베트남이야. 베트남이 중국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을 편안하게 하다. 그래서 안남. 베트남의 별칭이 안남이야. 그래서 베트남 쌀을 안남이라고 하는 거거든.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 안 나와. 청국은 이제 조선 돌아볼 틈이 없으니 청국 세력을 배제하고 독립할 기회를 바로 이때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 하니 매일 밤 은밀한 회합을 가지고 일본군을 의탁하여 청국인을 방어하며 자객을 양성하여 청당을 재발하였다. 미션권 일본 정부로도 군함을 파송하여 후려준다는 미락까지 받았다. 됐죠? 자, 다시 본문 갑니다. 갑신정변 과정 중요한 말 나왔죠?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태호, 민영목 등 4대당 요인들을 살해합니다.
자, 민겸호가 아니라 이번에 누구야? 민태호. 민태호, 민영모. 그러니까 민씨가 이제 서열이 있을 거 아니야. 민태호, 민겸호는 호자 돌림이야. 그 한 대 내려오면 그 아들들이 이제 민영입, 민영목 뭐 이런 애들이야. 그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있어. 민영환도 알잖아 우리가. 다 민씨일파고 그 밑에야. 민영환은 뭐야? 그 민영환 아빠가 민겸호야. 골 때리죠. 그러니까 민겸호는 완전 그지 우리가 역사에서 개쓰레기 인식돼 있잖아. 근데 민겸호를 아주 심하게 욕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 때문인 거지. 민영환이 을사늑약 체계를 반발해서 자결하시잖아요. 그때가 40대 중반이었거든. 그래서 민겸호는 아들 하나는 잘 뒀어. 어쨌거나 그 영자 돌림입니다. 예. 다시 민태호, 민영모. 오답으로 민겸호 내버리면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틀린다니까. 민겸호는 언제 죽었다고? 이모굴란 때. 4대당 요인들을 살해하고 고종을 창덕궁에서 어디로 옮긴다? 경우궁으로. 왜입니다. 창덕궁에서 경우궁. 이모굴란 때도 창덕궁이었고요. 이때도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에서 경우궁. 경우궁은 수빈박 씨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일본 공사관 군대가 150명밖에 없었거든요. 청나라 군대는 3,000명 있었는데 1,500명이 가도 1,500명이 남았지. 그러니까 김옥균이 동원할 수 있는 건데 일본 군대가 한 150명 되고 그 다음에 김옥균이가 사병 집단을 만들어. 그게 충의계라는 거야. 그래봐야 그것도 한 50명밖에 안 돼. 그래봐야 몇 명밖에 안 돼. 200명밖에 안 되지. 그 200명 갖고 1,500명 막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궁궐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좀 좁은 데로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간 거야? 경우궁으로 간 거야. 근데 민씨가 눈치를 깐 거지. 민씨가 눈치를 채고 난 좁은 데서 못 살겠다. 내가 넓은 데 살던 여자 아니냐. 이래가지고 계속 옮기자고 하는 거야. 결국 어때요? 옮길 수밖에 없어요. 옮기는데 어떻게 한다? 누가 쳐들어온 거야? 청나라 군대가 밀고 온 거야. 일본 군대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어때요? 도망칠 수밖에 없겠죠. 이때 김옥균도 따라간 거죠. 따라가지 않았던 홍영식, 박영효의 형이야. 박영교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로드킬 됩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 우정국이 뭐죠? 외워야 돼? 우체국. 우체국은 이미 7개월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표도 발행하고 그게 문위 우표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입니다. 요거 한 장만 있으면 지금 한 1,000만 원쯤 합니다. 괜찮죠? 예. 요거 20장짜리 하나만 있으면 2억입니다. 깔끔하게. 예. 네가 살 수 있는 방이 하나 나옵니다. 전세값, 전세금 나옵니다. 예. 근데 업무는 먼저 보고 있었는데 건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건물을 만든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건물 개국 축하식, 낙성식이라고 하지. 그 우체국장이 요즘 우체국장이라고 하잖아. 우체국 총판이 홍영식이야. 왜 홍영식이 되자면 홍영식 아빠가 홍순모 영의정 출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밀어줬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거 근대 시설이니까 개화파들이 건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영식이가 이제 우체국 총판, 그러니까 책임자가 됐으니까 개국 축하 파티를 하는 거야. 여기에 개국 축하 파티니까 당연히 정부의 고관들이 다 오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고관들이 누구 세력이야? 민씨 세력이지. 이때 찬스를 어떻게 하자? 죽이자. 뭐 재떨이, 사시미, 손도끼 다 동원한 다음에 밖에서 불을 지릅니다. 밖에 불 났다는 소식을 듣고 폭탄 소리 들리니까 민영이가 뭔 일인가 싶어 밖에 나갔는데 칼을 맞고 온몸에 피를 토하고 기어 들어오는 거지.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애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갑신정변이야. 우정국 개국 축하회를 이용해서 민태호, 민영 4대 의원들 살해하고요. 고종을 창덕궁에서 경우로 옮기고 개화당 정부 수립합니다. 창덕궁으로 돌아와서 14개조 개혁정강 발표한다.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경과. 조선정부가 청에 원병을 요청하죠. 이제 조선정부 누구야? 민씨지. 청군의 공격으로 개화당 정부는 붕괴됩니다. 일본군이 청군에게 패퇴하는 거죠. 당연히 졌죠. 홍영식, 박영교 등은 피살되고요.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백성들 일본 공사를 습격해서 불태우고 39명의 일본인을 죽입니다. 이때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이때나 지금이나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민중들 입장에서 젊고 패기찬 우리 젊은 인재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쪽발이를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때요? 불질러 버리는 거지. 이때 방문국이 불타요. 방문국이 불타니까 뭘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한성순보의 발행도 이때 중단되는 겁니다. 실패원인 정변세원에 의한 군사력과 민중의 기반이 취하겠다. 그러니까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청군의 개입과 일본의 약속 불이행이죠. 자, 결과 매진이 뭐라고요? 한성조약입니다. 배상금은 기본이고요.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부담합니다. 또 불탔으니까 다시 지어야 되겠죠. 텐진 조약이 제일 중요하죠.
청일 양국 간의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고 이후에 조선의 파병 시 사전에 통과한다. 일본의 청과 동등한 조선 파병권을 획득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조약을 잘 맺어서라기보다는 여전히 무슨 전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청푸 전쟁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본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청나라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텐진까지 직접 가가지고 이 교섭을 이끌어낸 사람이 우리 다 아는 사람이야.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얘가 우리 편이었으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국매도 잘하지. 국제 정세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지. 과감하게 지를 때 질릴 수 있지. 이게 적이니까 정말 얄미운 거야. 근데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강경파가 아니었어요. 온건파였어요. 이토는 굳이 식민지로까지 만들 필요 없고 을사조약 체제로 꼭 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고, 일본 안에 강경파들은 이제 아니다 식민지로 가자라고 했다고. 근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나쁜 놈인 거 맞지? 그래서 안중근이 총 쏴 죽였잖아.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총 맞고 쓰러질 때 뭐 빠가야로라고 했다는 이 바보야. 내가 있어서 니네가 식민지 안 되고 있는 건데 걔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식민지 되잖아.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쟤 또 친일파 있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나쁜 놈인데 방식이 달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한 현실적인 인식을 가진 애가 이토 히로부미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잘 모르잖아. 이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4대단의 권력도 좀 청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 더욱더 강화되죠. 당연하죠. 친청 보수 세력이 장기 집권 가능하다. 무슨 말이야? 이미 위정척사의 두목인 흥선대원군은 완전히 날개 꺾였지. 청나라 가서 3년이나 푹 썩다가 돌아왔지. 좀 이따 돌아오긴 돌아와요. 돌아온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돌아오긴 했는데요. 민씨가 어떻게 한 줄 알아? 그 집 앞에 차단봉을 설치합니다. 명목은 뭐라고 할까요? 보호. 사실은 뭘까요? 감금. 왕실의 어른이 보호해드려야 된다. 명분은 있잖아. 하지만 뭐야? 아무도 만나지 마. 이런 거였거든. 왜? 그래서 대원군의 힘이 완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어때요? 노인네가 심하게 삐지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며느리 잘못 만났어. 그래.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종은 그러니까 삐지다가 나중에 어때요? 아들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아들을 잘라버리고 막 다른 애를 왕으로 세울까 이런 고민도 했고요. 흥선대원군은요.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며느리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노인네가. 그래서 마지막 을미사변 때 일본이 어때요?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 자리에. 흥선대원군 그 자리에 갑니다. 을미사변 때 흥선대원군이 가 있었어요. 그 경복궁에. 일본이 데리고 갔다니까. 그래서 안타깝죠. 그때 또 시간이 나면 설명할게요. 그래서 친청 보수력. 그러니까 민씨에게 덤빌 만한 세력이 없는 거예요. 대원군 완전 막갔지. 또 급진기아파 어떻게 했어? 김옥균, 박용효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홍용식 다 맞아 죽고. 그러니까 알잖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민씨 세력을 견제할 세력이 1도 없는 겁니다. 지금 조선에서. 개화 세력의 도태로 개화운동의 흐름은 약화된 당연하죠. 이제 개화의 기억만 꺼내도 뭐야? 반역자입니다. 갑신정변의 주동자들은 무슨 죄로 처벌받는다고요? 반역죄로 처벌받는다니까. 김옥균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떡할까요? 가족들이 다 목을 맵니다. 제일 비극은 홍영식네 집안입니다. 홍영식 할배가 아빠가 홍순목이라고. 여의정 출신이 그랬잖아. 홍영식이 아들이 있었거든. 10살이야. 어떻게 한 줄 알아? 독약 먹여서 손자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왜? 자기가 여의정 하면서 반역자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봤잖아. 서재필이요? 집안이요? 서재필 엄마? 음독자살. 서재필 부인? 음독자살. 그래서 서재필은 미국 가서 새 부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반역죄니까. 자, 텐진지역 봅니다. 중국은 조선에 주둔하는 군대를 철수하며 일본국은 공사관의 호의를 위하여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 둘 다 철수했어. 장래 조선국에 만약 별난의 중대한 사건이나 중일, 양국 혹은 어떠한 국가 파병을 요청할 때 응당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를 통지해야 된다. 그 사건이 진정되는 즉각 병력을 철수하며 잔류시키지 못한다. 뭐라고? 동시 파병권. 너무 중요합니다. 텐진주약. 이게 무슨 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갑신정의 의의, 정치. 중국에 대한 전통적 4대 관계를 청산하여 국가의 자주권을 확립하려 했다. 무슨 국가를 건설하고 했다? 자주국가. 잘 안 됐지만 전제 군제를 근대적 입헌군주제. 뭐라고요? 내각 중심 얘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 중요한 말이죠. 무슨 국가? 근대국가. 사회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 평등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죠. 봉건제, 신분제도 타파. 이것도 뭐야? 근대지. 그러니까 의의는 한마디로 말하고요. 근대.
의는 근대고 한계. 의에서 의존. 일본에 대한 의존적 태도와 급진적 개혁 방법으로 다수의 관료와 민주의 지지를 받쳐온다. 자, 일본에 의존하라고 했고 민주의 지지를 받쳐온다. 또 하나 민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거죠. 토지제도 개혁을 외면해서 민주의 지지를 얘기했잖아. 조세제도 개혁만 있고 무슨 제도 개혁이 없어? 토지 개혁이 없습니다. 자, 정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제일 먼저 10월 17일이죠. 자, 갑신정변이요. 10월 17일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12월 4일이라고 나올 수 있어. 뭔지 알겠죠? 이거 음력이고 이거 양력. 저는 여태까지는 주로 음력을 씁니다. 왜냐하면 공식 기록이 음력이기 때문에 공식 기록이 양력이 되는 건 을미개혁 이후에 공식 기록이 양력이 되기 때문에 음력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월 17일 우정국에서 거사를 하는 거지. 찾았어요? 우정국에서 맨 왼쪽 맨 아래쪽에 있잖아. 우정국에서 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디로 갑니까? 거사에서 어디로 가죠? 고종에게 보고하는 거야. 10월 17일 밤에. 2번이 고종에게 보고하는 거 보입니까? 고종을 데리고 이제 3번 어디로 갈까요? 경우궁으로 갔던 거 보입니까? 경우궁으로 가요. 네, 경우궁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개동궁으로 옮기는데 개동궁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고기고요. 자, 그랬다가 다시 어때요? 4번이 어디야? 4번 봐봐. 10월 18일 오전 10시 고종의 사촌형 이재원 집에서 신정부 요인 명단만. 이게 개동궁이야. 이재원이 누구냐면 야구선수 생각하지 말고 이재원이 누구냐면 고종 아빠가 흥선대원군이지. 흥선대원군 아빠가 남현군이잖아. 남현군이 사형제를 두었거든. 사형제 중에서 넷째 딸이 흥선대원군, 넷째 딸이 아니라 넷째 아들이 흥선대원군이고 셋째 아들이 있었어. 흥인군이라고. 이 사람 이름이 흥선대원군 이름이 이하응이잖아. 이 사람 이름이 이최응이야. 응자 돌림이야. 이 사람의 아들이 이재원이야. 사촌형이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최은요, 이모군란테 맞아 죽습니다. 엄청 탐관오리였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가 개동궁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신정부 요인 명단 발표한다. 그 명단은 어때요? 내각 명단을 발표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개화당이 발표한 내각 명단. 그래서 나와 있잖아. 좌이정, 이재원, 우이정, 홍영식, 전우영사, 박영호.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재원이 영의정으로 나오는 사료도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얘들이 명단을 여러 번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재원이 좌이정으로 나오는 명단도 있고 그만큼 우왕좌왕했다는 얘기거든요. 영의정으로 나오는 명단도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이재원은 누구다? 고종의 사촌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실세는 누구야? 홍영식. 봐봐. 박용효 보세요. 박용효. 뭐 맡았어? 봐봐. 박용효와 서광범이 뭐 맡았지? 봐. 전후영사와 좌우영사를 맡았지. 뭘 장악한 거야? 군대. 중앙군을 장악한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병조. 서재필이 장악했지. 병조. 됐어요? 그리고 김옥규는 뭘 장악했어? 호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돈 관리. 또 뭐라고요? 군대 관리. 이런 데는 확실히 얘들이 장악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이때 서재필은 186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21살. 21살에 국방부 차관 할만하네. 우리 같으면 어때? 이등병 아닌가?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5번 찾아볼까요? 5번. 외우라는 뜻 아니에요? 다시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창덕군으로 왔잖아 지금. 그래서 오전 9시에 혁신정강 14개조 개혁정강 발표한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날 오후에 청나라 군대가 어때요?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도망. 고종소양, 홍영식, 박영효, 박영교 피살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8번 맨 왼쪽 맨 아래 일본 공사,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인천을 향해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 음력 10월 17일인데 언제 끝난다고요? 19일, 요건 6일날 끝나는 거지. 만으로 48시간이 안 돼요. 이게 뭐라고요? 3일차나 뭐 갑신정변이었다. 오른쪽 나락에 한성조약 나와 있죠. 한성조약은 뭐가 중요하냐? 3조 봐봐. 일본군 이소바야시 대위를 살해한 자를 잡아 처단한다. 호리모토 아니지? 이름이 다르잖아. 이소바야시 대위고요. 더 중요한 4조죠. 일본 공사관 신축 기지 및 신축비 2만 원을 지불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 약화된 개화당에 대한 여론. 4-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야는 뭐야? 조정과 그 초야. 그러니까 어디에 머무르겠다고요? 들판에. 그러니까 어디에 관직 진출하지 않은 사람, 관리이거나 관리 아닌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선비들이 전부 다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 배종하였다. 매국 나라를 팔았죠. 배종마 종사를 배신했다. 그런 뜻입니다. 임금을 배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어떤 사건 이후에 개화당이 사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사료로 나올 수 있으면 이거 뭐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넘어갑니다. 자, 14개조 개혁정강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1.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흐름을 폐지한다. 청나라에 대해서 행하던 조공의 흐름을 폐지한다는 걸 쉽게 이해가 되죠. 자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으니까. 근데 흥선대원군을 왜 돌아오도록 해? 이게 김옥균의 정치력이야. 김옥균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세운 명분이 뭐야? 자주국가 건설을 내세웠잖아. 그러니까 김옥균과 흥선대원군은 사상적으로 따지면 요즘 말로 따지면 극좌와 극우 아닌가? 완전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옥균은 뭐라고요? 내가 흥선대원군을 싫어하지만 어쨌거나 조선 왕실의 어른 아니냐. 조선 왕실의 어른을 청나라에 있는 애가 뭔데? 억류하고 있냐. 돌려다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권을 주자는 거야? 자주성.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2조가 중요하죠. 문벌 폐지, 인민평등. 그래서 뭐 어떤 성격이 있는 거야? 근대성. 3조는 무슨 성이야? 한계성이야. 땅짓자, 조세제도자. 이건 무슨 제도 개혁에 불과하고 조세제도 개혁에 불과하지 무슨 제도 개혁이 아니다. 토지제도 개혁이 아니어서 누구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3조 한계점. 그 다음에 6조 중요합니다. 각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이거는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착각하기가 너무 좋거든.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과 착각하기가 너무 좋다고 이게. 그래서 각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환곡제를 폐지한다. 환상미. 좋은 방법은 아닌데 김옥균은 일본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았지. 환상을 깨야 돼. 자, 그래서 외우시고요. 규장각을 폐지한다. 순사 도둑 방지한다. 자, 중요한 거 또 나서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해상공국 무슨 상? 보부상. 보부상들의 특권을 보호하 1883년에 만들어집니다. 특권을 폐지한다. 무슨 말이냐면 보부상들이요. 관어상인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부상들이 어려워지는 거지. 왜? 아니 그래 내지 통상권 허용되니까 보부상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럼 정부는 관어상이니까 보호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보부상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해상공국이라고. 또 이 보부상들이 병인양요 이럴 때는 식량도 날라주고 공헌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갑신정변 주장하는 김옥균 입장에서는 무슨 국가 건설이야? 근대국가 건설이지. 근대국가 건설이면 어때요? 자유롭게 상업활동해야 되는 거지. 특권상인은 국가가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해상공국을 맞아 폐지하자.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상 관련된 거라고요? 보부상. 그 다음에 아까 11조는 했고 12조 모든 재정 호조에서 통할한다. 외워야 되죠. 뭐야? 재정의 뭐라고요? 일원화.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대신과 참 13조 제일 중요해요. 13조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서 의결을 정령하고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뭐야? 대신과 참찬이 장관 차관이죠.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군주제야? 전제군주제죠. 전제군주제에서는 임금이 어떻게 한다?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신과 참찬이 하는 거지. 대신과 참찬은 뭐 장관 차관이니까. 이건 뭐라고요? 내각이지. 그러니까 내각 중심 정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걸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이걸 완벽한 입헌군주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입헌군주제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입헌군주제적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슨 군주제로 갔을 거다? 입헌군주제로 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입헌군주제적 성격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근대 국가의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14개조 개혁정강 중에서 근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 두 가지 2조와 13조.
됐어요? 2조와 13조 평등과 입헌군주제적 성격. 한계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몇 조? 3조. 지조법 개혁에 불과하다. 얘기했잖아. 지주의 아들들이어서. 토지개혁은 없고 지조법, 세금제도, 조세제도 개혁만 있고 토지개혁이 없다. 한계점입니다. 자주성 보여주는 건 뭐라고요? 1조. 그리고 환상미 받지 않는다.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 환상주의자 김옥균. 그 다음에 해상공국 폐지하자. 이것도 외워야 되고. 4영을 폐지하고 1영으로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이런 거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반도 주변의 국내에서 열강의 침략 경쟁 심한.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될 내용인데 지금 봐봐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못 깼다고 가장 먼저 청나라가 이건 내 밥상이야 라고 병자호란 이래로 그랬던 거 아니야? 종주권 밀었잖아. 근데 일본은 뭐라고요? 강화도 조약으로 닥쳐라. 조선은 자주국이야 말면서 미는 거잖아. 그러자 청나라가 뭐라고? 뭔 개소리야. 그리고 이모군란 거. 이모군란이 조청상민주구역 장경에서 노골적으로 뭐야? 조선은 속방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갑신정변으로. 또 한 번 어떻게 한다고요? 내정가설을 강화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갑신정변이 음력 15일이고 양력 15일이라고 했잖아. 잘 들어야 돼. 이모군란 이후에 누구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 청나라 목소리가 너무 커지잖아. 그러면 일본은 청나라에 밀리니까 무슨 침투에 좀 더 주력할까요? 경제 침투에 좀 더 주력하는 거고요. 이때 민씨는 청나라 힘이 너무 커지니까 이런 상황을 민씨가 좋아할 리는 없잖아. 생각해봐. 민씨가 청나라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청나라가 자기 권력에 도움이 되니까 민씨가 청나라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한 건 맞지만 그래서 민씨는 보험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보험이 누구야? 가장 적극적으로 구애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야? 러시아. 그래서 1884년 여름에 러시아와 비밀리에 얘기했잖아. 청나라가 허락 안 하잖아. 독자적으로. 비밀리에는 안 되고 독자적으로 조로 수호 통상조약을 맺어요. 1884년 여름에. 그리고 그해 겨울에 뭐가 터진 거야? 갑신정변 터졌지. 갑신정변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더더욱 어떻게? 청나라 목소리가 더 심해지잖아 지금. 견제할 세력은 1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민씨와 고종은 러시아와 조러 밀약을 추진합니다. 서로 원하는 거 주고받으면 되는 거지. 러시아는 뭐가 필요해? 부동항이 필요하니까. 영을 조차해준다. 뭐 이런 거고. 반면에 조선은 러시아한테 뭐 한다? 군사교관 파견을 요구하는 거. 그럼 서로 어때? 원하는 걸 위는 우리는 러시아의 군대를 얻는 거고 러시아는 조선에서 뭐야? 부동항을 얻는 거니까. 근데 이걸 추진하다가 딱 걸린 거지. 딱 걸린 거라고. 그래서 조로 밀약은 성공이야 실패야? 실패로 끝나. 근데 이게 걸렸으니까 알려졌잖아. 이게 알려지니까 누가 제일 알러지 반응 보이냐면 청나라도 싫어하지만 누가 싫어하냐? 영국이 싫어하는 거야. 왜 영국이 싫어할까? 러시아가 부동항을 차지하면 그 다음에 뭐 할까? 뻔하지. 식민지 개척하러 나올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식민지 가장 많은 나라는 누구야? 영국이니까 자기들과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이 무슨 짓을 하냐? 여기 인도, 식민지 인도에서 군함을 보냅니다. 영국 본토에서 보내긴 너무 멀지 않나요? 그래서 식민지 인도에서 군함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한 섬을 불법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검은도인데 지내식대로 해밀턴이라고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1885년부터 87년까지 무려 22개월 동안 이 섬을 불법 점령합니다. 이건 무슨 사건 그래요? 검은도 사건. 철수하는 것도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죠? 봐봐. 지금까지는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의 싸움이었지. 최근에 봤자 이건 아시안컵이었잖아. 조선을 먹겠다고. 근데 이제 봐봐. 이제 러시아와 영국까지 붙었지. 이건 영국이잖아. 이건 이제 아시안컵이 아니라 갑자기 뭐가 된 거야? 월드컵이 된 거지. 그러니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불안한 게 누구야? 우리나라가 제일 불안했지.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정세를 아는 사람 있잖아. 왜? 다 가보고 왔으니까. 이게 누구야? 육일준이야.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후진 자본주의 국가. 독일은 1870년대 통일하거든요. 독일 제국이 생기는 거거든. 비스마르크가 통일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지 못해가 독일에 새 가슴 부들부들 뭐야? 부들러 싸우지 마 뭐 이거지. 얘네들이 무슨 화론을 주장했다고요? 중립 화론을 주장했다고. 무슨 정변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열간 침략 경쟁, 청나라 내정 간섭과 경제 침투 강화.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의 침투를 경계했고 일본은 정치적 세력이 약해지니까 경제 침투에 집중합니다. 러시아는 남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조로, 수호 통상조약 체결 설명했어요. 자, 그다음 자주외교. 러시아와 비밀협약. 러시아와 조르 밀약 추진. 하지만 청와대 방위로 실패했고 이건 영국을 자극하게 된다 그랬어요. 미국의 정권공사 1887년 박정희를 미국의 전권공사로 파견한 등 자주외교 정책을 추진합니다. 누구야? 고종과 민씨가. 이 무렵에 이제 박정희 공사 혼자 갈 수 없잖아. 밑에 직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간 직원이 누구라고요? 이완용이라고.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과 조선 중립파론, 거문도 사건 배경, 러시아의 남한을 견제하려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경과, 영국은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 부르며 영국 길을 개항하고 포대를 구축합니다. 결과 영국은 러시아로부터 조선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철수합니다. 뭔데 지들끼리 약속해. 중립파론, 부들러. 조선이 청일 양국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위스와 같은 형태의 중립파를 제기했고 부들러는 독일 사람이야 6.16 조선의 안전은 강대국 모두가 부정하는 중립파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립파론 나왔죠. 밑에 지도 있으니까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하진 않고요. 오른쪽에 거문도 사건. 그 다음에 6.1준의 중립파론. 요건 사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목구멍에 처해 있는 지리적 위치는 유럽의 벨기에와 같고 중국에 조공하던 처지는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그런데 불가리아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책에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이 자국을 보호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대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중립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아시아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존하는 전략, 정략도 될 것이다. 오직 중립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다. 자, 이런 거 나오면 누구라고요? 6.1준이고요. 6.1준은 뭐야? 서유, 견문. 이런 걸 좀 외워 두셔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익혀 두셔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이제 근현상 문제가 조금 더 개발이 되고 하면 각 나라별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미국과 관련된 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여기서 또 잘 나오는 게 뭐였어요? 아관 파천 이후에 이권 침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해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틀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좀 많아지죠. 어쨌거나 오늘 공부 많이 했네요. 어우, 시간도 많이 있고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배도 고프고요. 예. 밥도 먹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왜 여기까지 했는지 알겠죠? 다음 할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뭐 슬쩍 건드리는 건 안 건드리나 못하기 때문에 이까지도 안 중요하진 않지만 진짜 문제 받던 다음 시간인가 아시죠? 다음 시간에 빠지면 예, 큰일 납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